잘 먹기만 한다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까? 에이, 무조건 잘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실제 나이는 같더라도 아이마다 다른 성장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지. 성장 현황? 성장 현황. 자, 봐봐. 우리 아이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별 성장 현황 분석부터 생활 및 식습관 체크까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 와, 그걸 다 어떻게 해?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성장 현황 분석부터 영양, 운동을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활 습관을 설계합니다. 보다 집요하게, 철저하게. 안녕하십니까. 네, 밀양에서 사업하는 행복한 아메이 권소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멋진 5월에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멋진 이글드림 시스템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메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전 정말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가 저한테 아주 큰 의미였는데요. 행복이란 인생에서 주관적인 안정감이랍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데 정말 편안한 상태, 사건이 없는 게 편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런 말을 하네요. 행복이란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다. 여러분 살면서 늘 만족하시고 늘 즐거우신가요?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24살에 정말 너무 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그리고 물리치료 살아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은 쓰리잡을 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행복한 줄 알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한테 찾아오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은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시집 오기 전부터 암을 앓으시고 늘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랑은 심한 비염 환자였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지 못하고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청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비염 환자였고 그 덕분에 우리 두 딸이
또 비염과 아토피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 아이의 등을 끓는 시간이 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함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뉴트리라이트 아메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책을 또 우리 전달해 주시는 분께 받게 되었습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하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전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열심히 일하는 데는 가난해진 이유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히드라를 물리친 헤라클레스의 전술을 따라하기를 권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히드라는 뭐고 내 인생의 헤라클레스를 말하는 전술은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입의 종류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했던 건 노동 수입이었습니다. 어떤 노동 수입의 의미는 시간 곱하기 수당이고 그것은 수입이라고 말하고요. 여기에 임시 수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임시 수입이야? 매달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임시지? 그런데 또 다른 수입이 있더라고요. 바로 인쇄 수입이었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자본, 인맥, 정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때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자산이라는 형태로 고정 수입, 인쇄 수입,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수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과 제가 3잡, 1잡 우리 한 가정의 4가지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건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자산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이 노동 수입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직장인, 자영업, 그리고 제가 하늘같이 우러러봤던 의사라는 전문직도 노동 수입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시간 곱하기 수당이 수입인데 언젠가 내 시간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껏 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의 히드라였던 거예요. 시간을 나는 평생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저희 신랑이 이제 5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필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내 시간이 제로가 된다든지 내 수당이 줄어들면 이 수입은 떨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인쇄 수입, 건물만 있나요? 맞습니다. 건물은 멋진 인쇄 수입을 줍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 그런데 이 건물을 만들려니까 제가 땅을 살 동안, 제가 건물을 살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더니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가 버렸어요. 모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멋진 금메달을 따면 이렇게 인쇄 수입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지만 여러분 김연아 선수처럼 턴을 돌면서 허리가 휠 정도로 하실 수 있나요? 박대한 선수처럼 물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숨쉬지 않고 달릴 수 있나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인쇄 수입가들이 나옵니다.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인스타, 넷플릭스.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그네들은 우리보다 앞선 인쇄 수입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 MZ세대들이 행복의 조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행복과 또 다른 행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MZ세대들은 어떤 것을 행복의 조건이라 하냐면요. 충분한 소득과 자산이 29.8%가 나의 행복의 조건이야 말합니다. 그리고 22.9%는 건강이 행복의 조건, 13.9%가 가족 생활이 행복한 게 제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7%는 가족보다도 내 여가 활동, 내가 어떻게 즐겁게 살고 여행을 가고 내가 어떤 레저를 즐기느냐가 본인의 행복의 조건이랍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 중에서도 9.3%는 노후 생활이 불안해서 노후가 확실해지면 행복하다. 또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다면 행복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지만 저는 너무 슬프게 건강, 가족 생활, 여가 활동, 노후, 자아 성취 이 여러 가지 분면 또한 충분한 소득과 자산이 있다면 해결된다는 걸 살아보니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돈돈하고 사나 봅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지만 아까 말했던 히드라의 그 머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헤라클레스의 전술을 찾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직장인들의 월급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너무 슬프지만 듣고 나면 웃으면서도 우프다고 하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들어왔네. 오늘은 특별히 나를 위한 선물로 스테이크나 먹어야겠다. 월급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월급 다 가져갔네. 떡볶이나 먹어야겠다. 네.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내가 버는 수입보다 내 지출이 적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자본을 만들고 자산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사는 시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한 25세쯤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한 60까지 열심히 돈을 벌다가 한 70, 80에는 하늘나라로 가면서 우리가 조금은 그 나머지 돈으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할 수 있었던 시기. 그리고 우리 자녀를 그걸로 양육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우리 부모님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30부터 준비해서 돈을 번다 치더라도 55세가 되면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지출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자녀 결혼도 시켜야 되고요.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요. 내가 계속 아플 수도 있어서 간병을 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자녀가 고생을 할 것이고 내 노후가 너무너무 슬플 것이고 나에게 간병이 필요하면 내 자녀들이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예정된 적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55세 이후에 최저생활비가 월 200이라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 수 있는 200이지만 그걸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월 200을 12달을 하면 2,4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2,400을 50년이라고 생각했어요. 100세까지 산다는 가정에. 그랬더니 그 돈이 12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나서 필요한 돈이 12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00세까지만 사나요? 요즘에 인생은 120, 140 수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수명은 계속 길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유엔이 제정한 평생 연령의 기준이 달라졌답니다. 과거에는 60이 되면 노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에 들어갑니다. 아주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이랍니다. 이때까지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가 노년인가요? 80세 이후부터 100세 이후까지 그 모든 시간이 우리의 노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기에 전 미래에셋 부회장인 강창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후에 3가지의 불안 요소가 있답니다. 바로 돈과 건강과 외로움이랍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평생 현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가지고 우리는 평생 현역을 할까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금 흐름을 이렇게 사분면으로 나누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유명한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기에 부자 아빠 또 가난한 아빠 책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책 아시죠? 거기에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이 이 왼쪽 분면에 있고요. 봉급 생활자는 열심히 돈 벌어서 자영업자한테 갖다 주죠. 그럼 자영업자는 좀 더 많은 돈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는 그 번 돈의 일부를 끊임없이 사업가 영역인 비사업가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이 B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 돈의 일부분을 투자한테 전달하는, 그래서 N 형태로 돈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도 불행하게 90% 이상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부자가 될까요? 바로 B 영역에 있는 사업가, I 영역에 있는 투자가들이 돈을 번답니다. 왜냐하면 이네들은 내 시간과 내 노력과 상관없이 돈을 벌어들이는 영역이고요. E와 S는 내 시간과 내 노력에 맞춰서
내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용과 영역에 들어갈까 궁금한 많은 분들에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제시합니다. 당신은 어떤 부면에 돈을 벌고 있나? 한번 알아보시고요. 여기에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데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처럼요? 백종원 대표처럼요. 많은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처럼요? 우리 빌 게이츠처럼요.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처럼요. 정주영 회장님처럼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방법은 사람입니다. 시시한 김밥 천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김밥 천국 하시는 분들이 시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살려면 어떤 거요? 20억이 넘게 드는 스타벅스, 최소 10억이 넘게 드는 맥도널드, 그런 끊임없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을 사라는 거죠. 그럼 그걸 살 돈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접속하라는데 어디에 접속하라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접속하랍니다. 그런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네트워크냐면요. 교육 시스템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접속하랍니다. 왜냐하면 E와 S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고방식이랍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고방식이 전환된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접속하면 바로 사학과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한번 명심하시고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자 아빠 21세기형 비즈니스의 책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다시 말합니다. 바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통념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의 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걸 열심히 돈 버는 거 말고 어떤 걸 해야 하냐면요. 바로 고정적인 수익과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활로를 통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타야 된답니다. 과연 그런 물꼬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즉 당신이 수입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 부라는 것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해되지 않죠? 그 네트워크 사업이 어떻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의 수단이 될까요? 내가 버는 수익과 지출과 상관없이 다른 활로, 과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수입의 원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서요. 너무 오래된 사진인가요? 여기 예쁜 최진실이 광고를 했습니다. 치약을 총판, 도매, 소매를 통해서 우리한테 광고를 하고 물건이 왔습니다. 그러면 1,000원이라는 돈이 왔겠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대기업들이 다 장악을 해버렸네요.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게 줄 테니까 우리에게 와. 그러면 우리는 훨씬 싼 이마트, 롯데마트를 애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와, 싸게 사서 너무 좋다. 이제는요, 편하게 집에서 쇼핑해. GS, 인터넷, TV 쇼핑 모두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나요? 총판, 도매, 소매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마저도 대기업에게 줘버렸죠. 하지만 우리는 싸고 편리하게 물건을 샀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여기 보시면 소매가가 100% 40만 원이라고 봤을 때 백화점 마진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연구비 들어가는데 연구비가 1%입니다. 광고비가 들어가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건의 원가는 얼마인가요? 2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쓰고 있는 아주 무지몽매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싼 대형 할인점에서 하는 홈쇼핑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TV 홈쇼핑이 백화점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는 어떨까요? 더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홈쇼핑 물건보다 백화점 물건이 더 좋아.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여기에 아메이마트가 있습니다. 아메이마트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철저하게 350원에 물건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입소문이란 건 부정적인 게 훨씬 빨리 전달되거든요. 여러분 밖에서 쓰는 물건들은 문제가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지만 우리 아메이 제품은 조금만 문제 있어도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구를 투자해서 아주 좋은 원료를 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350원에 만들어서 700원에 회원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이 중간에 남아있는 35%의 마진을 바로 우리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소비자는요, 30% 이미 DC가 됐죠. 그리고 거기에 35%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자 다른 캐시백을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65%를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아메이 회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아메이는요, 1959년에 제이와 리치라는 두 분이 에롯이라는 친환경 세제로 출발했습니다. 환경오염이 너무 심한 시즌에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우리가 옛날에 머리를 감고 물놀이를 하던 그 강물에서 다시 오염되지 않은 물이 흘렀으면 좋겠어. 그래서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서 출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요, 제조회사입니다. 700여 가지를 생산하는데요. 450가지는 직접 생산합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더블X,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화장품들요. 그리고 250가지는 OEM 방식이라고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인 OEM 방식은요,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과 철학을 가진 회사가 그 제품을 주문하는 것과 좋은 철학이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철학을 가진 싸게 만들어 우리에게 많은 마진을 가져다 달라고 만드는 OEM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질 좋은 제품들이 제조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5개의 연구동이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는 800명의 석박사들이 멋지게 연구를 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로 유명합니다. 왜일까요? 보통 연구원들이 특허권을 내면요, 그 특허권은 회사에 기속을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겠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메이에 있는 연구소의 직원들에게는 특허권이 만들어지면 그 특허 권한을 연구 직원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사용은 아메이가 하겠죠. 그러면 그 연구원은 그 연구 특허를 통해서 계속 수입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이 쓰시는 모든 제품들은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회사입니다. 세계 최초 직거래 마케팅을 한 아메이는요, 아메이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를 불허하죠.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공정하고 가장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합법적이고 공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친환경 회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ESG 들어보셨죠? 아메이는요, 형태만 무늬만 하는 ESG 회사가 아니라 1989년부터 UN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59년에 오픈했으니까 1989년 30년을 지켜보고 유엔에서 UN 환경 프로그램상을 줍니다. 아무 회사나 주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환경에 유의되는지, 환경에 철저하게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지를 보고 만들어내는 상입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59년에 만들어져서 30년 동안 지켜봐지고 나서 89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 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의 환경평가제도, 이건 뭐냐면요,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제품이 팔리는 과정, 이 제품이 마지막 수거되는 과정까지 환경에 유의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세제는 생분해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건 친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용기마저도 옥수수 전분과 파라핀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불에 그을렸을 때 석유 그을음이 나는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한 흰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택 종이 있죠. 그것마저도 우리 ESG 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땅에 묻혔을 때 그 석유 잉크 때문에 썩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소이 잉크, 콩 잉크를 사용합니다. 너무 철저하게 ESG를 실천하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던 그 당시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곰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북극곰을 지키고 남극곰을 지킬 수 있는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ESG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여러분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실천하는 거 보이시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태어나서 묻히는 그 순간까지 뭘 합니까? 양치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우리 꽃단장 할 때 나갈 때 뭐 한두 가지 바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 수십 가지를 얼굴에 바르고 왔습니다. 화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도 봅니다. 그리고 요리도 열심히 하고요. 비타민 하나씩은 누구나 다 먹고 있습니다. 물도 마시고요. 요즘 공기가 안 좋아서 모두들 고민하고 있죠. 이 환경오염이 너무 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요. 운동 안 하는 분 요즘 없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 머리카락도 모두 고민이시죠. 아우, 탈모는 모두가 고민하는 게 아니야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이 무슨 탈모 고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과거에 풍성했던 머리들이 힘이 없어지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어요. 콜라겐 섬유가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받쳐주는 힘이 부족하니까 쓰러지는 거죠. 벼가 쓰러지듯이. 그렇게 해서 머리숱이 줄고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탈모 고민은 요즘에는 오히려 아주 어린 아이 빼고는 다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안마기로 다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우리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태어나서 묻히는 순간까지 생활을 하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마이크로바이옴 특화 설계된 글리스터 치약. 여러분, 우리 구강 안에 있는 균 때문에 때로는 비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폐결핵에 걸릴 수도 있고, 폐결핵은 아니군요. 폐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히려 어떤 균이 사는 구강을 가진 사람들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죠. 똑같은 노인층이지만 어떤 균이 우리 구강 안에 있을 때 이분이 폐렴이나 폐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단순한 살균만을 하던 치약이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주는 특별한 치약을 쓰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이번에 새로 나온 마이크로바이옴 특화 설계된 우리 글리스터 치약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머리를 감지만 두피에 있는 모든 그 샴푸 성분들이 우리 가장 기름기가 많은 유방이라든지 남자들의 고안, 자궁으로 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요? 석유로 만든 샴푸들은, 석유 계면 활성제로 만든 샴푸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피독이 되니까요. 그래서 친환경 샴푸,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그런 계면 활성제, 천연 계면 활성제로 만든 샴푸들을 사용하는 거죠. 똑같은 화장품이 아니라 석유계가 아닌 우리 친환경 화장품.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킨케어들은 비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동물 실험하지 않고요. 식물 성분을 충분히 사용하고요. 이 용기마저도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리. 여러분들 입술을 석유로 만든 립스틱을 바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꽃으로 만든 친환경 립스틱을 바르겠습니까? 저 같으면 친환경 립스틱을 바르겠습니다. 조금 발색감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입술색이 변하는 립스틱이 아니라 계속 내 입술의 색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입술을 만드는 립스틱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장을 봅니다. 무엇이 더 싼가? 때로는 어떤 걸 업어주는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지 않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원포원 프로젝트인 김, 미역, 참치, 간장, 소금, 뭐 또 어떻게 소면 같은 것들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참기름. 우리는 밖에서 구분하는 눈이 없습니다. 광고하는 대로 조금 더 비싼 걸 선택해 볼 뿐이죠. 그런데 진짜 제대로 공부하셔서 어차피 장을 보실 거라면 건강한 제품,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제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리. 똑같은 냄비지만 어떻습니까? 퀸의 요리할 때 더 맛있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메이 퀸은요, 자성 스테인레스입니다.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식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 특히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나쁜 쓴맛을 가진 성분들을 이 냄비가 붙여버려요. 그러면은 음식 안에는 그 쓴맛을 가진 성분들이 떨어져 나와서 음식에는 존재하지 않고 냄비가 붙들고 있겠죠. 그럼 어때요? 음식 맛이 훨씬 더 깔끔하고 쓰지 않은 아주 맛있는 고유의 맛을 내는 그런 요리가 되겠죠. 그리고 진공 냄비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깨끗하고 맑게. 그리고 이 냄비는 물 없이 기름을 적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성분의 맛을 낼 수 있는 정말 멋진 킨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뉴트리라이트 너무 많이 드시죠. 그런데 왜 뉴트리라이트야? 너무 비싸지 않아? 얘기하시는 분 너무 많죠.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너 영양제 먹어 물어보면요 전부 다 해외 직구로 사 먹습니다. 그런데 해외 직구라고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해외에서 천연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덴저 펠리그로라는 큰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은 이 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펠리그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데인저는 위험인 줄 알죠. 펠리그로도 위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로 이 펠리그로는 단순히 위험한 게 아니라 절박하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조한경 씨가 인스타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마트에 들어가는 건 괜찮고 우리 마트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우리 뱃속에 들어가는 거 괜찮은가요? 당신이 농약 살포한 이 음식들을 먹었을 때 정말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 농약들을 뿌린 그 야채들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유기농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밖에는 너젖이 있지만 실제로 유기농은 불가능하답니다. 왜요? 공기가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SBS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반 여행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자연으로부터 얻은 친환경 농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이 농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친환경 농법 중에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얘기 듣고 시작부터 몹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완전 시골 농장이네. 그런데 호루라기를 불며 뭔가를 열심히 휘두르고 있는 이 남자.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감도 오지 않는 그때 줄끝을 따라 한 생명체가 휙 하고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비밀은 바로 첫 번째 친환경 농업의 비법인 매입니다. 이 매로 말할 것 같으면 이곳 농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일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녀석인지 가까이 가서 만나봤습니다. How you doing? I'm good. Hey, you got a bird there. Hey, what are you doing with this bird right now? He works here. Oh, We chase birds away so they don't damage the crops. oh, great. It's natural bird control. 네. 네, 여러분 농장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매가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일일이 해충을 잡을 수는 없지만 매가 농약이 아닌 매가 농사 짓는 그런 농장에서 만든 여러분들이 드시는 뉴트리라이트 믿고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물도 먹어야 되겠죠. 여기에 또 어때요? 정수기, 이스프링.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플라스틱에 든 물을 많이 먹습니다. 저희도 삼다수를 먹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하루에 우리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플라스틱을 먹는 양이 우리 카드의 한 6분의 1조각 5g 정도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먹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 많은 일주일에 한 1년에 그러면 이 많은 양들의 플라스틱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물이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말씀드리는 이스프링 정수기는 NSF라는 전 세계에서 물을 인정받은 마크에서 보내주는 아메이 인증을 다 받았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요? 일반 정수기들이 쉽게 걸을 수 없는 PFOA 그게 뭐냐면요. 우리 테프론 코팅 그리고 우리 종이컵에 들어가는 물을 방수하는 방수 발색제 발색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물을 막아주는 그런 염료들 그리고 우리 옷의 코어텍스에 방수 가공되는 그런 처리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특이급 발암물질이 되는데 그것들이 물속에 많이 흘러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걸러주는 정수기. 그리고 마약이나 항생제 성분들을 걸러주는 정수기. 그것이 바로 이스프링 정수기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그런 걸 찾긴 어렵겠죠. 그것도 7.4 이온 농도, 우리 혈액에 딱 맞는 물의 이온 농도를 가져주는 이스프링 정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공기를 마시는데 아메이 앰모스피어 스카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카이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과거의 공기는 맑았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세먼지를 넘어서서 초미세먼지가 우리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꼭 병이 들어서 아프고 나서 좋은 공기를 찾을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좋은 공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짊어지고 다녀라.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서 잠깐 잠자는데 그 무엇이 중요하냐. 그럼 짊어지고 다니지 이런 얘기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에도 달긴 합니다. 그런데 잠잘 때 가장 많은 공기를 흡입하고요. 그 공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포를 재생하고 그때 면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잠잘 때 공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아메이 홈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죠. 저는 왜 홈으로 바꿨냐면요. 게을러서입니다. 일반 세제는요, 씻고 헹구고를 3번, 4번, 5번을 해도 썽이 안 차요. 거품이 계속 나잖아요. 그런데 이 세제는 깨끗하게도 지워지지만 헹굼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세제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세제지만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세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공기, 좋은 물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실 겁니다. 덜어 쓰셔야 되고요. 희석하셔야 되고요. 용기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건강한 세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훨씬 더 좋다는 거 인지하시고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동하시죠. 여러분 바이크 많이 전달하십니까? 밖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바이크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이크 어떠세요?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전부 나 옷걸이 될까 봐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센트 라이드라는 멋진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자전거 나온다니까. 엄마 타고 다니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안에서 실내 홈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 하면 지겹잖아요. 그런데 멋진 분들이 영상을 탁 틀면요.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하나 일일이. 그리고 멋진 앱을 통해서 게임을 같이 하시면서 또 신나게 탈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에게 옷걸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웰리스 코치 2기, 소이 코치라는 이름을 달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한번 타봤거든요. 나이가 지금 올해 제가 49입니다. 진짜 끝자락에 운동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박자도 못 맞추겠고 동작을 하니까 동작이 예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저가 몸이 굼뜬가요? 나름 날렵했던 몸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멋진 선생님들과 함께 하니까 되더라고요. 시스템의 힘을 배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어떤 사람도 가르쳐주고 배우고 끊임없이 동료들과 함께 응원을 받으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영상 한번 여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탈모 고민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들은 아닐 거야 하지만 요즘에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많은 또 헤어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엘사백이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트리플렉스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되겠어?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6월 6일부터 사용하셨는데 6월 18일, 12일 만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났어요. 뭐 잘 모르겠는데라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혹시 머리카락이 길어진 거 아시겠습니까? 탈모 있는 분들은요 거의 머리카락이 잔머리가 났다가 빠지고 잔머리가 났다가 빠지고 잔머리가 났다가 빠지다가 어느 날은 잔머리가 나지 않고 그대로 탈모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영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길지 못해요. 그런데 엘사백을 12일 동안 사용했더니 그 머리가 길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두피 염색 샴푸 요즘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염색 샴푸 이걸 많이 사용하니까 자기는 두피에 각질이 안 생겨서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각질을 벗겨내면서 두피를 손상시킨 거죠. 그래서 탈모가 점점점 진행되신 상황에서 한 달 사용하셨는데 채워진 거 보이십니까? 염색 샴푸를 안 쓰니까 머리는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염색 샴푸를 사용했지만 두피가 상하는 것보다는 염색하지 않고
머리카락은 희지만 건강해진 두피, 거기에 엘사백을 사용했더니 그 탈모가 일어났던 부분이 다 채워졌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틴을 먹기 전에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났다 빠졌다 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프로틴을 섭취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이 굵어졌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사백을 3주로 사용했더니 그 머리카락이 굵어지면서 새로운 모발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반 모발과 같은 모발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잘 아는 분의 또 헤어를 이렇게 공개하게 되네요. 이분은요, 30년을 넘게 탈모로 젊은 시절부터 그냥 나는 탈모인이니까 포기했던 분입니다. 물론 초창기 때 젊은 시절에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었겠죠. 그런데 큰 변화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유전적인 탈모니까 평생 이대로 가야지 하고 더해지는 것마저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좋아지셨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지금 너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에 마사지기, 안마기 집에 하나씩 차지하고 있죠. 매일 하십니까? 일단 크기는 너무 큰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죠. 거기에 리플렉서 1699 이걸 사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의외다. 발을 만졌는데 눈이 떠지네. 발을 만졌는데 왜 등이 펴지지? 어깨가 아팠는데 아프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놀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해보고 나서 알았어요. 이름이 왜 리플렉서인지. 얘는 반사를 시켜요. 온몸의 반사구를 통해서 발에 있는 혈자리를 통해서 온몸에 피가 돌게 하고 그 자리에 특별히 더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우리가 좋아진다는 거죠. 이건 아주 말도 안 되는 팁인데 실제로 저희 팀에 아주 키가 작아서 속상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도 키가 점점 줄더라고요. 그런데 리플렉서를 사용하고 키가 커지더라고요.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런데 꾸준히 사용하시면 분명히 줄어들었던 숨었던 키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렸나요? 생필품 보여드렸습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생필품, 그리고 가지수가 계속 증가하죠. 과거에 없었던 라이더, 엘사백 이런 것들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품들은 온라인 홈쇼핑에서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메이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생필품과 가지수 증가 온라인을 보시면 뭘 생각하시나요? 아메이 생각나시나요? 바로 롯데, 삼성, 현대, 네이버, 카카오가 했던 일들입니다. 아까 자산 형태를 만드는 특별한 새로운 군단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쇄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수입의 원천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하찮게 여겼던 아메이라는 이 수단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조금 공감하십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수입이지만 이왕이면 공정했으면 좋겠잖아요. 아무리 니네들이 공정하게 말해도 다 윗사람 좋은 일 시키지 않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너스 플랜을 보고 그 오해를 풀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S 그리고 나 그리고 내 친구와 내 동생 함께 내 집이 어찌됐던 간에 아메를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밖에 나가면 나 아메 안 해. 싫어. 그래서 제품은 갖다 줘라는 분 진짜 많으시죠.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 집이 같이 썼더니 S라는 사람의 매출은요 80만 원의 매출이 생겼습니다. S, 나, 친구, 동생 이 내 집을 묶었거든요. 거 봐라. 아미 묶어주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80만 원의 매출이 6%니까 4만 8천 원이 이 팀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매출은 60만 원이에요. 나, 친구, 동생 세 집을 합하니까 60만 원, 6% 3만 6천 원. 자, 그리고 친구와 동생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20만 원, 3%, 20만 원, 3%. 그래서 각각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4만 8천 원, 3만 6천 원, 6천 원을 다 줘버리면 과연 이 제품의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그건 너무 허황된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메이는 철저하게 공정하게 좋은 제품을 나눠주는데요. 자, 친구와 동생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6천 원 받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3만 6천 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3만 6천 원에서 6천 원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남는 건 2만 4천 원. 그래도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저는 불편했어요. 왜 나한테 많이 줘? 나 그거 싫은데.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똑같이 나눴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한편에 S 넌 정말 많이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S는 4만 8천 원에서 6천 원, 2만 4천 원을 뺀 12,000원을 가져가더라는 거죠. 윗사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수입에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보다 윗자리에 있는 분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윗자리가 됐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제 월급보다는 제 직원들 함께 있는 분들의 월급을 더 올려주기를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또 너무 슬프더라고요. 왜요? 제 월급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괜찮으니까 같이 있는 동료들, 젊은 친구들 월급 많이 주세요. 그래야 안 떠납니다. 그랬더니 내 월급이 오르지 않고 그들이 월급이 오르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경력도 좋은데 그들하고 월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역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노력순이란 게 중요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 그런데 이 수익 구조는 노력순이고 선착순이 아니고 매출순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똑같이 내가 썼지만 이왕이면요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동생, 친구, 또 소개해준 분, 같은 유치원 원생, 또 다른 원생, 또 14층의 언니 이렇게 나눠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더니 14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프로피테이지가 9%, 12만 6천 원이 우리 팀에 나왔어요. 각자 돌려주니까 나에게 9만 원. 너무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9만 원 받으니까 내 친구도 9만 원 받게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생에 있는 같은 분들에게 각자 나눠서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쓰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얼마요? 100정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100정 그룹은 6만 원. 그러니까 이 6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돌려주고 620만 원의 그룹에 15%를 만들어서 93만 원을 받아서 모두에게 돌려줬더니 나한테 얼마요? 57만 원이란 캐시백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왜 이렇게 57만 원이나 줘?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가 57만 원 받은 것처럼 이 원생의 엄마도 더 많이 받게 도와주고 싶잖아요. 유치원 친구 엄마들 있으시죠? 그랬더니 이분도 수입을 좀 늘려나기 위해서 많은 소비자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60만 정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왜요? 이분도 도와주고 싶었으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31만 2천 원이랑 캐시백을 받게 됐어요. 너무 기쁘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우리 전체 그룹이 커진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31만 2천 원 되게 원생, 14층, 친구, 동생 이 소개받은 분도 만들어줬더니 토탈 그룹 매출이 1,580만 점이 됐어요. 그럼 요즘에는요 25%를 줍니다. 과거에는 21%였는데요. 그러니까 395만 원. 그래서 각자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207만 8천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SP라고 하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똑같은 제품을 썼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캐시백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아메이 제품 밖에 나가서 써보니까 나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모르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건 아메이에서 어떤 건 롯데마트에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썼어요. 30만 원 정도 생필품을 사용했더니 월 300포인트를 받았습니다. 1년이면 36,000포인트, 2년이면 7,200포인트. 소비 이꼴 지출, 나에게 포인트 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로 바꿔봤어요. 똑같은 30만 원을 아메이에서 바꿔섰더니 현금이 10,000원 정도 캐시백이 됐답니다. 1년이면 12만 원, 2년이면 24만 원.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바로 소득이 만들어지는 원천이 소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소비를요 장바구니로 한번 해봤어요. 아메이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을 쓸 때요 똑같은 제품이지만 10만 원은 이왕이면 매달 떨어지는 거 순서대로 매달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본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사 입장에서는 와 고정 고객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똑같이 10만 원을 쓰는데 두 번째 달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달까지는 매달 5,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6개월 동안 2만 원이란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6개월에서 11개월이 되니까 좀 더 고정 고객이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0,000포인트, 그래서 6만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12에서 24개월 되니까 진짜 찐 고객이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달 15,000포인트 드릴게요. 그래서 19만 5,000포인트가 됐습니다. 이걸 합산해 보니까요. 에이클릭 머니를 이용하는 돈들이 24개월 동안 27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장바구니를 쓰는데 10만 원을 매달 고정 지출을 해봤더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차피 쓰는 아메이 제품을 한 30만 원 롯데마트가 아닌 아메이마트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데 그중에 10만 원을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이용했을 때는 여기에 24만 원과 27만 5천 원을 두 개 다 동시에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환경과 경제를 생각한 스마트 오더 그리고 소비가 소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메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캐시백을 받지만 이왕이면 탄탄한 구조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제가 똑같은 제품을 썼을 때 나봐 이왕 알리는 거 그들도 3% 캐시백을 받게 세 그룹을 도와줘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9%가 되면서 세 그룹에 소비자 캐시백을 받는 분들이 생긴다면 그런 분들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물 키트를 증정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캐시백을 받지만 내가 이왕이면 내 친구들도 6% 이상 캐시백을 받게 도와줘서 그분들이 만 원, 2만 원, 10만 원, 20만 원 받게 도와주고요. 그러니까 제 그룹이 합산이 한 15%, 400만 점 이상이 됐을 때는 브론즈 빌더라고 합니다. 원래 이분들의 캐시백은 50에서 70만 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에서 100만 원, 30% 업그레이드 해주기로 했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1000만 점이지만 이왕이면 뎁스에 많은 분들이 그들도 캐시백을 100만 원 이상 받아가게 세 그룹을 안정적으로 도와주면 나는 안정적인 1000만 점이 되면서 매달 따박따박 250만 원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더라는 거죠. 그 초석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함께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000만 점이 만들어지면 한 번 만들어지는 걸 실버 프로듀서 SP라고 부르죠. 세 번 만들어지면 골드 프로세서 GP입니다. 그리고 6번이 만들어지면 플래티늄이라 해서 이분들은 매월 월 보너스도 받지만 여기에 핀 보너스 240만 원 그리고 또 나름의 또 워커힐 세미나를 가는 그런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한 4천에서 5천까지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분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어요. 12번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또 핀 보너스가 480만 원 정도 주어지고요.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시불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만들어진다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두 사람의 친구들을 PT로 만들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 아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사람도 250만 원 벌게 도와줬더니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 연봉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내 친구는 정말 간절한 세 사람에게 도와줬어요. 아이 교육 그리고 부모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에머럴드에서 월 400에서 700만 원 연봉이 1억이 넘는 에머럴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동생은 정말 간절한 친구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들에게 한 분 한 분 250만 원 이상 벌게 도와줬더니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연봉이 1억 2천에서 한 2억까지도 되는 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메이라는 게 어쩌면 제품 바꿔 쓰고 누구에게 좀 더 나은 건강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인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헤라클레스가 만들어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 수입은 내가 결정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느냐가 수입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에 상속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저분은 새까만 사진입니다. 그리고 고 권석창님이란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핀업을 했어요. 그럼 다른 회사는 어쩔까요? 다 본인 회사로 환수하겠죠. 그런데 이분에게 PT라는 핀을 달아주고 보너스를 준 거죠. 그리고 상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의 자녀가 이렇게 매달 받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제 친구가 또 하늘나라를 가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소비가 너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신랑 이름으로 주사업자를 변경하는 순간 상속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늘나라를 갔지만 본인이 만든 소비자 네트워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아이의 통장에 매달 그 신랑의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간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조금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십시오. 저도 그래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남아있는 가족에게 너무 행복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여행의 보너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삿포로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삿포로 여행을 2번 다녀왔는데 그때 영상을 한번 모아서 짜집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한번 볼게요. 당신은 너무나 섹시해 쳐다보지 마 창피해 나풀거리는 단발머리에 향기에 난 취해 가시도 진장미 같지 않 칼져 보이는 아가씨 피부는 우유빛이고 하늘거리는 옷은 비치고 미치고 이건 운명의 장난치리고 내 필이고 어쩜 이리도 아름답냐 너 사람 맞냐 보일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아침 미술 먹은 사슴 맨
아주 촉촉해 내 눈에는 그대가 천사로 보여 내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내 눈에는 모든 게 아름다워요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행복해지셨습니까? 여기에 이왕이면 똑같이 만드는 네트워크이지만 정말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성공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잖아요. 여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글 드림팀이 성공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아메이 전체의 많은 네트워크 중에서도 정말 여러분에게 멋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공의 8단계가 있었고요.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암 환자였고요. 그런데 뉴트라이트로 너무 도움을 받았죠. 여기 뉴트라이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유기농 농장에 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품을 썼고 이 제품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준 저희 스폰서님이 정말 아메이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직장 생활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인쇄 수입을 통해서 정말 어쩌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설레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꿈과 목표, DBC를 통해서 정말 없었던 꿈이 생겼고요. 어쩌면 잃어버렸던 꿈이었죠. 그리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습니다. 성공 습관도 배웠습니다. 부족했던 내가 어쩌면 예전의 내 모습으로는 성공할 수 없지만 달라진 모습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이 DBC에서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배우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정말 이글 드림 시스템 대단합니다. 그리고 탱크와 미팅 속에서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항상 응원해주고요. 아메이 문화가 그렇습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변화를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변하니까 정말 사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BBS 스쿨이라는 곳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이 만들어진다면 어쩌면 행복한 퇴사, 은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SP를 결단하고요. 진심으로 탱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했다 안 했다. 용기가 생기면 하고 용기가 없으면 안 했던 탱화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상담대로 탱화를 하면서 아메를 해나가다 보니까요. 정말 아메를 1순위 두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만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글코아 스쿨에서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된 복제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희망을 보니까 정말 여행도 곧 꿈꾸게 되고요. 성장하는 리더로서 좀 더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맞는 행동을 시작했죠. 함께하는 탱화를 했고요. 그리고 리더로서 정말 솔선수범하는 사업 자세를 통해서 조금씩 제가 성장했습니다. 에머럴드 스쿨에서 이제는 나의 성장이 아니라 파트너의 성장을 함께 꿈꾸게 됐습니다. 간절하게 아이들이 저기 뒤에 상속자라는 이름을 달고 티를 다 입혔었거든요. 저희가 체육대회 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부모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의 성장,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제대로 아메를 해내기로 결정을 했고요. 파트너와 시스템을 복제하기로 또 실내 미팅과 복제 미팅을 열심히 늘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와 긍정의 자세로 하나하나 임하니까 에머럴드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에머럴드 리더십 포럼이라는 또 멋진 시스템이 아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이글 드림팀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성장만 아니라 진심으로 파트너의 성장, 그리고 미랑 1호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도전하는 그런 목표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스템, 그리고 함께하는 탱화를 통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초긍정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메가 정말 다이아몬드를 제게 선물해 줬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저도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요술램프가 있다면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없지만 당신에게 아메가 있다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히드라에게 정말 내가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정말 메두사의 머리를 치고 히드라의 심장에 칼을 꽂는 그런 제대로 된 사업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제가 존경하는 리치 회장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믿고 도전하면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저도 도전하고 여러분도 함께 도전해서 멋진 삶에서 우리 함께 누리는 멋진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